2022년 새해를 맞이했는데요. 2022년부터는 굿스테이지의 전통 장르 부분에 새로운 코너를 마련을 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그 중에 우선 한 가지 오늘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전통음악계에도 점점 지휘자의 역할이 무척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년 동안 촉망받는 유망한 젊은 지휘자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순서로 만나실 분은 현재는 국립국악관현악단 부지휘자입니다. 이승원 씨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지금 이제 오늘 이렇게 촬영하는 시점은 크리스마스 이브. 이브날 이렇게 또 이렇게 화이트 옷을 입고 나오셨는데, 예, 이제 오늘 공연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이 촬영이 소개되는 거는 2022년 새해입니다. 그래서 새해 첫 그 지휘자로 우리 이승원 선생님을 찾아왔어요. 제가 왜 찾아왔을 것 같아요? 이승원 씨를. 저는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네. 예. 사실 이제 저는 계속 이제 이승원이라는 지휘자를 봐왔죠. 그리고, 예전에 신학회 뭐 공연 때 한번 이제 지휘하는 걸 옆에서 보고 제가 사회를 했었어요. 저를, 뭐 그때 열심히 지휘하셔서 아마 저를 볼 겨를이 없었겠지만, 그래서, 그때 본 느낌으로도 굉장히, 성실한, 굉장히 정말 원칙대로 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들었었고, 이제 바꿔 얘기하면 재미는 좀 없구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리고 뭐 경찰국악대도 가시고 뭐 이러더니 이제 국립국악관현악단에 이제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2021년 12월부로 이제 임기가 종료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저도 이제 프리랜서 생활을 워낙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시원섭섭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휘자를 먼저 할까 하다가 현직에 있는 분들은 사실 또 이제 기회가 얼마든지 있는데 이제 그만두면서 이거라도 좀 위로가 되시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솔직히 이제 오늘 제일 먼저 제가 연락을 드렸어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누구를 먼저 할 것인가. 그랬는데 이제 굉장히 평도 좋으시고 그래서 이제 만났습니다. 자, 지휘를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지휘를 본격적으로 이제 배우기 시작한 건 2012년이었습니다. 2012년에 지휘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어서 이제 직장을 원래는 이제 피리 전공이셨죠? 네. 그래서 악단을 그만두고 피리 연주자로 그 당시 어디 근무하신 거예요, 그러면? 저는 저기 충북 영동의 난계국악단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제 지휘를 받아보다가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내가 더 잘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봐도 되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나쁜 말일 수도 있는데 남이 하는 음악은 이제 더 이상 하기 싫다라는 그런 내가 마음이 만들어보고 싶다. 들더라고요. 당연히 그 마음이 있어야지 지휘를 하죠. 그런데 이제 사실 이렇게 아직까지는 이제 서양 음악에서의 지휘는 굉장히 어떤 커리큘럼이라든가 이게 딱 코스가 딱 정해져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전통 쪽에서는 그게 이렇게 막 확실한 잣대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학교에 학부에도 이제 지휘 전공이 생기긴 했지만 그러기까지도 제가 볼 때는 10년이 안 됐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물론 이제 나름 뭐 레슨도 받고 많이 하죠. 저도 해봤지만은 근데 이제 어떤 과정을 그럼 거치시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처음 선생님을 이제 제가 제대로 배워야 되는 게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찾아갔던 분께서 이제 서양음악 지휘를 원래 전공을 하셨고 외국에서 공부를 해오셨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배우셨던 그 교수법을 저한테 그대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도 처음에는 아예 뭐 곡을 손을 댄다든지 지휘를 한다든지 이런 걸 아예 안 했습니다. 원래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도제식 교육에 어떤 그 명인한테 가면 청소부터 해야 되는 거 같은 개념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지나치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사실 어떤 사람이 어떤 그 예술적인 걸 전승해 준다라는 게 문서나 악보나 이것만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정서적인 교류, 물론 이게 이제 지나쳐서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 충분히 그런 과정은 잘 거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은 힘들었겠지만. 그래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입시를 제가 이제 사실 그 당시에 서울대 피리로 석사를 마친 상태였는데 바로 박사를 갈까 했는데 이제 박사는 딱 한 군데 학교밖에 없었고요. 한양대학교. 그 당시에 단국대학교. 단국대학교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단국대학교에 많이 그 지휘를 뽑으실 때여가지고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냥 다시 한번 배워보자. 그냥 석사부터 다시 한번 배워보자 해가지고 석사를 두 번째 다시 입학을 했습니다. 지휘로? 네네. 예. 그러니까 석사를 하신 거예요, 그때 또? 네. 그래서 필이랑 지휘, 석사 두 개가 있습니다. 네. 저도 2개 있어요. 네. 근데 석사 2개랑 박사 하나랑 안 바꿔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그건 그거대로. 네. 그러면 이제 석사를 지휘를 이제 마치신 거고. 네네. 예. 그리고 이제 마치다 그래서 이제 사실 딱 자리가 정해진, 이렇게 뭐, 들어오십시오 하는 자리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예. 그때 이제 학교 조교랑 어떤 수업과 지휘를 병행을 하는데 그때 사실 계속 근무를 하고 있던 중에 경찰 국악대가 난다는 얘기를 듣고 네. 그래서 딱 했는데 이게 덜컥 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를 떠나서 이제 거기로 이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이 경찰국악대가 사실 이제 그러다가 없어졌잖아요. 네네네. 근데 없어졌지만 계속 남을 수는 있었다고 들었어요. 네. 공무원 자격으로. 네네네. 근데 그거를 거절하신 거죠. 네. 정말 이제 지휘자의 꿈을 갖고 계셨던 거네요. 네. 네. 사실 쉽지는 않았을 텐데 이게 이제 세관인으로서 결혼도 하셨을 거고. 네. 이제 그때 각오가 어땠나요? 갈등 안 하셨어요? 그때 갈등이 정말 많이 됐었죠. 아무래도 국가공무원 6급이었던 데다가 네. 어찌됐던 생활의 안정성은 있는데 그렇죠. 아이는 있고 지휘자의 자리 이제 프리랜서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참 고민을 했는데 그 당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그 행복하지 않게 계속 생활을 영위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행복하게 살 거면 그냥 지금 그만두라고. 그래도 육아휴직을 굉장히 네. 좋은 분을 아내로 맞이하셨군요. 근데 그거를 딱 그만두는데 예. 참 우연찮게도 제가 그 육아휴직서를 낸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국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지휘자 생각이 있냐고, 응시해볼 생각이 있냐고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딱 정해진 것 같이 네, 참 희한해요. 그만둘 각오를 하니까 이상하게 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뭘 하나를 놔야 하나가 또 생기나 보네요. 예, 저도 다 놔야겠습니다. 그랬군요. 네. 너무 잘 됐네요. 그럼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시작해서 이제 탄탄대로로 오신 거고요. 네, 지금 뭐 운 좋게 예, 편하게 올 수 있었어요. 그럼 지금 이제 여기 오신 지 2년 된 건가요? 네네네, 2년 됐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뭐 그 다음 자리가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아니요, 저 이제는 처음으로 예. 그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쉬어보는 백수. 기간이 네. 이제 근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지휘자 그러면 굉장히 그 거의 뭐 몇십 년 하시는 예전 서양 음악 같은 경우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사실 이제 음악이라는 게 이게 정년까지 간다라는 건 사실 그렇게 꼭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마 또 이렇게 변화 있게 악단도 변화가 있어야 되고 본인도 이제 있어야 되니까는 네.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사실 그게 겉으로 보기 되게 아름다운 건데 사실 이제 경제적으로 보면은 너무너무 힘든 네. 일이잖아요. 이제 그 각오가 돼 있으신지가. 네. 그걸 각오하셔야 될 거야, 아마. 네, 그거를 예. 지금 단단히 각오했습니다. 네, 준비도 하셨나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뭐 그거야 이제 1년의 과정이고 아마 네. 지금 이제 지휘를 전공하는 그 비슷한 또래의 지휘자들이 모두가 함께 공감하는 문제일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왜 이제 이렇게 자꾸 지휘자들을 만날 생각을 했냐면 물론 이제 경제적인 거, 뭐 어떤 그 명예적인 거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국악관현악이라는 것 자체가 서양음악에서부터 이제 차용해서 이제 성립이 네. 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완벽한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과연 그러니까 옛날 선생님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1년에 그런 지휘 공부 없이 그냥 사실 이제 하신 분들도 계셨고 그래서 뭐 진짜 지휘대 올라가면 춤만 춘다라는 얘기도 듣고는 했는데 저는 이제 젊은 지휘자들은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과연 국악관현악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사실 궁금해서 이게 핵심입니다. 그 얘기를 좀 들려주세요. 네네. 저는 이제 국악관현악이라는 게 사실은 이미 산업화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정규직으로 분명히 채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뭐 기획, 음향 뭐 이런 여러 가지 관련 분야가 이미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 있는데 네.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이제 서울시 국악단이 그 처음에 서양 오케스트라 형태를 모방해서 그렇죠. 사실 만들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 음악이 맨 처음엔 1세대 작곡가들이 쓰셨던 곡들에서 이제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되면은 사실 무차별적인 어떤 서양음악적인 요소를 막 집어넣고 이게 그 음악 자체로 인정받기보다는 이렇게 확장장치를 이용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연주될 것이다 라는 그런 곡들이 사실 많이 쏟아졌던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가면은 제 생각에는 국악 관현악이 과연 100년 뒤에도 존속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사실은 누군가는 음원을 들어줘야 되고 공연장을 찾아줘야 되고 그렇죠. 그 자체로 가치를 인정받아야 되는데 과연 공연장에서 국악 관현악을 듣고 나서 그 돌아가신 차 안에서 그 라디오로 그걸 들을 것인지 저는 그거에 의문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오히려 지금 시기에 와서 더욱더 오케스트라의 기본적인 형태 그리고 그 곡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어떤 저희가 국악 관현악도 이제 차고 넘치다 보면은 서양 음악이 지나왔던 길처럼 해체의 길을 걷게 될 텐데 저희가 지나치게 또 지금은 해체라는 거에 또 이렇게 집중을 해가지고 그거를 그런 넘치는 과정 없이 가버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젊은 지휘자를 두고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직접 사실 이제 예전에는 지휘를 주로 서양음악에서는 이제 작곡하시는 분들이 병행하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그만큼 이제 곡에 대한 분석 이게 이제 우선돼야 되는 건데 이제 국악 쪽에서는 사실은 이제 작곡가 중에서 지휘자 된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네네. 거의 이제 관악기 어떤 그 전통음악의 특성상 뭐 필이나 대금이나 이런 관악기 어떤 그 전통음악에서의 그 선율을 리드하는 그런 입장에서의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 지휘를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필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개념에서는 말이 되는데 이제는 지금 만들어지는 이런 창작곡들이 사실은 이런 전통음악 주법만 가지고 가지는 않잖아요. 네네. 그런 점에서 작곡을 전공을 안 하셨는데 네. 그런 부분의 문제점 또는 그런 걸 어떻게 극복하는 그런 노력이 어떻게 있었나요? 예, 안 그래도 사실은 그런 이 곡에 들어가는 작곡의 어떤 사조라든지 또는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워낙 요즘 이 학교에서 아카데미까지 가르쳐 주는 것 이외에 그 바깥에서 벌어지는 활동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실은 네네. 공부하는 입장에서도 되게 눈 돌아갈 정도로 네. 많긴 많은데 제가 참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는 게 여기 국립에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국립이 지금 창작 네. 일종의 그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거의 1번지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곡들과 또 그걸 해석하는 그 거장 지휘자들을 볼 수 있었던 게 저한테는 참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지휘도 하셨잖아요. 그러면 네네네. 막혔을 때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하시나요? 물론 이제 그 원래 이제 상임 지휘자님 네. 계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본인이 그 꽤 많은 지휘를 했었던 걸로 네네네. 알아요. 예. 맡겼을 땐 사실 가장 먼저 연락을 하는 거는 일단 작곡가한테 작곡가. 네, 예. 작곡가한테 어떠한 의미를 했는지 어떠한 기법을 썼는지 그리고 이제 제가 좀 통달하면 좋겠는데 다시 사실 저희 음악계에서 이제 고전적인 그 바이블이라고 불리는 어떤 음악 분석학 책이라든지 네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또 뒤져보기도 하고요. 예. 그냥 계속 그런 좀 지지부진할 수도 있지만 그런 방법을 결국엔 계속 기초로 돌아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원칙대로 공부를 하시고 원칙대로 다시 경험하시고 이걸 계속 이제 복습과 이걸 반복을 잘 하시는 것 같아서 이제 기대가 됩니다. 이제 어저께도 이제 공연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 윈터 콘서트. 네. 이 공연이 이제 올해 이제 국립국악관현악단의 부지휘자로서 이제 마지막 공연이잖아요. 이제 오늘이 이제 진짜 마지막 공연이 되겠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사실은 제가 조금 무서웠어요. 무서웠던 이유가 제가 조금 운 좋게도 직장을 빨리 들어갔었고 단 한 번도 이렇게 쉬었던 적이 없이 이렇게 연결이 착착 됐었는데 처음으로 쉰다는 게 좀 두렵죠. 각오를 했던 일이기도 한데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경험자에 의하면. 네. 근데 이제 그때 많이 좀 우울해지더라고요. 좀 우울해졌는데 이상하게 맨 처음에 여기 왔을 때는 개인적인 친분이 많지 않은 사실 단체이기도 했고 그랬는데 그냥 이렇게 예쁨 받지 못하더라도 그냥 내 할 일 하고 가면 그뿐이다라고 마음 먹고 생활을 했는데
다른 분들이 오히려 나중에는 저한테 많은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많은 위로가 되고. 진정성을 받겠죠. 예, 예. 사람에 대한. 예. 그래가지고 그 마음을 느끼니까 그 굉장히 많은 것을 얻어가시는 거네요. 네네. 복이 많으시네요. 물론 이제 그렇게까지는 본인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에 대한 그 성적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게 뭐 1년이 뭐 몇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몇 년일지는 모르지만은 끊임없이 저는 그 시간에 저는 그 다른 사람 공연도 물론 잘 아시겠지만은 그렇게 돼서 정말 더 많은 것을 축적을 하셔서 정말 훌륭한 지휘자로 거듭나시길 바라고요. 그게 이제 개인을 위한 발전이기도 하지만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런 그 국악의 어떤 그 앞으로의 그 방향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저는 지휘자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